파트너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 때문에도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파트너하고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여자가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우리 벌써 2026년 시작된 지도 꽤 됐네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좀 더 관심 있는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제 채널에서는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자의 성기능 장애도 그 분류에 따라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여자도 남자처럼 그런 어떤 의학적인 분류로 약을 먹거나 뭐 그 고쳐야 하는 어떤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좀 다른 얘기를 하는 또 여성 성학자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레오너 티퍼라고 하는 성 심리학자인데요. 여성의 성 문제는 단순히 몸의 기능의 문제, 그 몸이 고장나서가 아니고 좀 더 왜 이 여자의 삶,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뭐 관계 이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여자들도 이제 왜 성욕이 좀 저하되고 성욕이 전혀 안 생기고 재미도 없고 성흥분도 안 되고 오르가즘 못 느끼고 성교통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기능 장애라고 해서 그 DSM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질환 분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티퍼가 얘기하는 여성 성기능 장애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티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들의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요인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처해져 있는 이런 어떤 거시적인 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여자가 성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성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교육이 좀 부재함으로써 왜 느끼는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들은 자신의 성기를 보지 않고 또 그 섹스에 대한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성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좀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음액 오르가즘을 느껴야 되는 걸 잘 모르고 또 음액 오르가즘이 질 오르가즘을 선행하는 굉장히 필요한 오르가즘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여자들이 그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성에 대한 잘 모르는 무지 같은 것들이 장애를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문화적인 억압, 여자들의 성적인 쾌락은 좀 금기시하는 그런 여러 종교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자들에게 죄책감 느끼게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성교통에서 질경련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남자의 성기뿐만 아니라 면봉이 그 질 입구에 닿기만 해도 막 통증을 느끼고 그래서 삽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예전에는 사실 여자들이 자신이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고 상담사나 병원에 오지는 못했거든요. 그거는 왠지 쾌락을 못 느끼는 것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성을 밝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갔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그래도 오르가즘 못 느끼거나 섹스리스일 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질경련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호주에 계시는 선생님이 이제 그 상담했던 한 여대생의 이야기인데 그 남자친구가 첫 섹스를 하려고 그 옷을 이렇게 벗었는데 속옷을 벗었는데 이 여학생이 보기에 성기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성기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 그 질이 찢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때부터 그 공포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섹스를 못했지만 그 후에도 왜 그 뭔가 삽입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면봉이 닿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심리적인 치료, 성교육, 그리고 또 이제 이 면봉부터 시작한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조금씩 크기를 좀 크게 하면서 삽입의 공포를 좀 줄여주고 정 안 되면 이제 의학적으로 마취를 해서 약간 그 이렇게 찢어주는 그런 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왜 잘 모르는 거에서 장애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파트너의 관계의 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관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애를 받는 경우인데 이 성반응이 파트너하고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어디가 더 좀 성감이 예민한지 이런 어떤 의사소통 없이 그냥 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재미도 없고 흥분도 잘 안 되고 오르가즘 잘 못 느끼는 거. 그런 욕구를 파트너한테 이렇게 전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왜 성적 커뮤니케이션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만져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조금 더 만져야 될 것 같지 않아? 혹은 이런 애무가 좀 더 필요해. 이런 얘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파트너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 때문에도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왜 각자 그냥 밥 먹고 각자 유튜브를 보고 그냥 그렇게 각자 자는 그런 그 테크노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디지털 그 디바이스들 때문에 이 어떤 친밀감에 방해를 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던데, 그런 거리감 때문에 또 그 신뢰나 안정감이 결여가 돼서 그 기능 장애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도하는 경우, 파트너가 외도할 때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또 폭력적인 관계일 때, 그래서 왜 파트너가 날 때린다든지 소리를 많이 지른다든지 비난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위축돼서 그 흥분이나 어떤 오르가즘 못 느끼는 경우, 성욕도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파트너의 성기능이죠. 이거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성감이 떨어지고 성욕도 잘 못 느끼고 그리고 오르가즘 잘 못 느끼면 남자도 사실 굉장히 그 성반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가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성욕이 좀 없다든지 혹은 그 오르가즘에 있어서 너무 조루라든지 너무 지루라든지 이렇게 되면 여자의 성만족도가 연쇄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향 많이 받는다. 그래서 파트너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이건 이제 개인의 과거 경험, 성적인 어떤 경험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래서 성학대를 당했다든지 또 부정적인 성 경험, 좀 강압적으로 키스나 혹은 섹스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의 섹스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바디 이미지가 떨어져 있을 때, 자존감 낮을 때, 그리고 자기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왜 남자친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좀 살 좀 빼야겠어 라든지 어디를 좀 키우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운동이 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할 때 여자가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왜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내가 약간 통통한 몸인데 남편은 그 아내가 통통한 게 굉장히 좋았대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다리가 좀 되게 통통하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는 늘 왜 자기가 통통하다는 거에 늘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비난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불을 막 여기까지 끌어당기고 몸을 안 보여주고 이러면서 섹스를 거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부관계가 안 됐다가 남편이 얘기한 게 그렇게 왜 그 비난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 호감에 가까운 얘기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던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하죠. 그래서 왜 불안한 게 있는 거, 관계에 대한 불안도 있겠지만 왜 여러 가지 좀 불안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불안이 심한 여자들이 있잖아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아까 얘기했지만 파트너하고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여자가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자들한테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당신한테 누구야? 이거를 물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게 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또 너무 피곤해서 이제 과로할 때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여자에게 성기능 장애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의학적인 요인에 의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남자들의 어떤 신체적인 성기능 장애를 얘기할 때 물론 심리적인 부분도 보지만 뭐 혈류라든지 호르몬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그런 걸로 여자에게도 대입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거의 네 번째쯤 돼서 의학적인 요인에 의한 장애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변화, 폐경 같은 거, 출산이거나 또 아기 젖먹일 때 이럴 때 여자의 이 호르몬이나 이런 몸의 상태가 폐경의 여자하고 비슷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윤활제를 좀 듬뿍 쓰셔서 건조한 그런 질의 상태에서 성교통을 느끼지 않도록 좀 배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폐경에는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질 건조도 오고 그리고 뭐 홍조라든지 또 식은땀 막 나고 잠도 못 자고 짜증나고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는 섹스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학적인 변화 그리고 또 당뇨나 암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때 항우울제 요즘 많이 먹잖아요. 항우울제 또 피임약 뭐 특정 약물의 부작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생식기 관련 염증 같은 거 그리고 성병, 해부학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자들의 성은 남자들보다 좀 훨씬 복잡한 것 같아요. 아마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의 성기능 장애를 어떤 치료해야 될 질병이나 의학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환경을 좀 개선하고 파트너 관계의 질을 좀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뭐 성욕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할 때 좀 아파하고 별로 그렇게 섹스에 막 좋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면 그 원인을 찾을 때 병원에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파트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아내가 만족하고 있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개선되면 아내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네, 여러분 잊으셨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